안녕하십니까. 쥐띠 갑일간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해년 쥐띠 갑일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사주를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지만 여기서 요런 글자를 보면 요렇게 갑이라고 나오고 요런 식의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근데 사주를 바라보는 각도는 각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띠와 일간을 기준으로 팔자의 그 내년 운세를 바라볼 때는 쓸 수 있는 기법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사주에 기해년이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신사론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쥐띠한테 이 해라고 하는 돼지는 신사로 보면 일단 망신살에 해당됩니다. 자, 망신살, 아마 사주를 모르는 분도 망신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망신살에 해당되는 일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상당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먼저 좋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망신살의 운이 되면 내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책을 쓰거나 책 저술이나 아니면 연극 발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서예 아니면 작품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던 다양한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망신살의 운이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망신살의 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쪽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윗사람, 이분들의 조언을 받고 실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늘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좋은 일 중에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들이 있던 게 뭐냐면 요분들의 이렇게 윗사람의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일단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래서 망신살의 운에는 정말 내가 그냥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갑질을 한다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정말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쁜 일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크게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면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커다란 도전 대상이거나 내가 경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되게 나보다 한참 먼 사람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한테 크게 망신당한다는 사소한 일 때문에 가령 길 가다 초등학생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초등학생이 갑자기 크게 반발한다든가 정말 황당한 일들이죠.
애들 노는데 애들 같이 잠깐 뭐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막 울고 난리를 쳐갖고 경찰이 오기도 하고 뭐 무슨 애들 갖다 희롱을 했네 이런 부서적인 휩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불거지면서 크게 안 좋아지는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망신살에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세 번째, 어떤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통 연세가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이것이 뭐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뭐 종양 같은 것이나 무릎 같은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던 지병들이 더 발병을 해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망신살의 운에서 종종 발생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죠. 이 해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 사주에서 뭐 사주의 글자 중에 사라든가 육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 기해년의 해자라는 글자에 의해서 얘들이 전부 다 충을 받거나 격각을 당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이동수라든가 다른 이동수라든가 사고수라든가 승진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라면 내가 평소에 준비했던 것을 밖으로 발표하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윗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자, 나쁜 일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아주 망신을 당할 수 있거나 어떤 큰 사건으로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나쁜 일 중에 또 다른 건 건강에서 내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니 건강을 특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쥐띠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쥐띠 모두는 일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겹치게 되는데 대운에 따라서 또 자기 사주팔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내가 좋은 대운이 있더라도 이렇게 건강이라든가 사소한 일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년에는 행동 하나, 언행 하나를 다른 해랑 좀 다르게 극히 좀 조심하면서 자기를 낮춘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그것이 커다란 구설로 갈 수 있으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 운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이 커지기 전에 수습을,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기해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쥐띠에 대한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쥐띠 중에서 갑일간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일간한테는 이 기해년에 바라볼 수 있는 요 기라는 것들이 어떤 정기적인 수입, 그러니까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럴 기회가 상당히 많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어떤 기회는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다가오는데 요 앉은 자리 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일은 어떤 기대치보다는
한 두 등급쯤 낮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내 취업을 해도 내가 바라고 있는 최고 어떤 등급보다는 한 두 등급쯤 낮춰서 취업을 할 때 가능해지고, 내가 정기 수입을 바라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낮출 때 그것이 성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어떤 글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요거는 우리는 편인의 기운이라고 하지만, 편인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활동력 측면에서 활동력은 매우 저하되고, 대신에 앉아서 일하고 하는 학습이라든가 자격을 갖추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승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편이라는 기운이 강해질 때 사람마다 직업에 따라서 좋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하겠죠. 아니면 내가 학습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해년과 다가오는 경자년은 2019년과 20년 이 두 해가 학습의 능률은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일 때는 되게 기해년과 경자년이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사업운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네 번째, 어떤 이 사람들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병정이라는 기운들이 상당히 힘을 잃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재물운이 되는데, 재물운 또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재물들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과 신이라고 하는 이 관성은 굉장히 힘을 좀 잃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데,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런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애운은 어떨 것인가? 쥐띠 갑 일간한테 연애운은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쥐띠한테는 이 망신살이기도 하면서 얘를 음욕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이성운이 활짝 열리죠. 근데 보통 이성운이 활짝 열린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성은 편인 속에 있으니 내가 공부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시설 임대업을 한다, 어떤 시설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로 오는 손님, 예를 들면 어떤 당구장을 하고 있다면 당구장에 오는 손님, 내가 내일 어떤 골프 연습장을 하고 있다면 연습장에 오는 손님, 이런 사람들과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CEO 과정을 다니거나 뭘 공부하러 다니거나 할 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성운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재물운이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뭘 갖다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내 돈의 흐름을 굉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내년 2019년에만 한 행동이 아니라 올해 한 거, 작년에 했던 어떤 투자 행위들은
내 돈의 흐름을 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기해년과 이 경자년 2019년과 20년이 자금의 압박을 상당히 받는 시기라고 예측을 하시고 자금 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 투자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몸뚱이할 밖에 없다. 그러신 분들은 재물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지나갑니다. 결국 어떤 운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는 거죠. 자, 세 번째, 취업운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운들이 편인의 기운들로 있을 때 취업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운에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자격을 갖고 어디에 입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내 자격을 바탕으로 그 자격이나 전문 지식, 그걸 갖다 쓰는 취업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 노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이런 쪽의 취업이라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또 그렇게 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이라면 내년도가 굉장히 일하기에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식상의 기운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나의 활동력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에 건강 많이 신경 쓰고 어떤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자꾸 새로운 거 도전하기보다도 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떤 재교육을 받고서 다시 도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많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어떤 변리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 시험이나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내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치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내년에는요. 자, 다섯 번째로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제조라든가 식당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업운이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내가 뭔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했던 소득은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큰 그 사업 자체나 직장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재물운이 안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봤던 어떤 탐나는 어떤 물건을 사고 그럴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돈이 없어도 내 생활에 전혀 몇 년 동안 본 적 없다고 판단되고 정말 하고 싶을 때 일부만 할 수 있는 운이고 절대로 큰 투자나 무리한 투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갑 일간 중에서는 창업을 하시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창업은요. 할 수 있는 업종과 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회계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들이라든가 검사로 있다가 아니면 나와서 변호사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회사에서 건축사로 있다가 나와서 건축사무실 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냥 내가 어떤 식당을,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든가 식당, 또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걸 갖다가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3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좋은 세월이 오니 지금은 가진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쥐띠가 갑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갑날에 태어난 사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